우리 공원장을 어디서 보셨어요? 한 손님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전 바람이 나 집을 떠났다고 믿었던 남편 공기철을 봤다는 것이었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선혜의 마음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미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던 사람. 원망과 그리움이 뒤엉킨 그 이름 공기철이었습니다. 손님이 말한 곳은 성담시에 있는 한 안경점. 나선혜는 작은 단서 하나만 붙잡은 채 직접 성담시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도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남자 공기철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쁨도 분노도 잠시였습니다. 공기철의 곁에는 나선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여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지난 30년 동안 공기철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와 공기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담시요? 나선혜의 되물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약사님, 제 눈썰미 좋은 거 알잖아요. 나선혜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눈빛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담시에 있는 안경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제 동생인데 미리 말해 둘게요. 약사님이 가시면 괜히 티내지 말고 슬쩍 확인만 해보시라고요. 네, 그렇죠. 고마워요. 겨우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나선혜는 그 뒤로 손님의 말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공기철, 그 이름이 귓가에 박힌 채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바람이 나서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모두가 말했던 남자. 자신도 그렇게 믿으려 했었고, 아니,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마음을 굳혔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성담시의 한 안경점에서 그를 봤다는 말이 들려오자 억눌러 두었던 기억들이 너무도 쉽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밉습니다. 정말 밉습니다. 자신 하나 때문에 무너졌던 시간들, 홀로 견뎌야 했던 수군거림들, 사람들의 시선과 체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나선혜는 한동안 약국 안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양선출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쓸 협진 차트를 들고 있었고 평소처럼 무심한 듯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나선혜의 표정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사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얼굴이 왜 그러세요? 나선혜는 화들짝 놀라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양선출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선출은 차트를 내려놓고 나선혜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그냥 생각할 일 있는 얼굴이 아닌데요. 무슨 일입니까? 나선혜는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30년 동안 겨우 덮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들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삼키기엔 이미 마음이 너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나선혜는 아주 작게 입을 뗐습니다. 공원장을 봤다네요. 양선출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손님이 성담시 안경점에서 봤대요. 정말 그이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제가 또 마음만 흔들리는 건가 싶어서요. 양선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철, 그 이름은 양선출에게도 가벼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기철이 양선출의 아내 구인옥과 바람이 나서 사라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오랫동안 진실처럼 굳어졌고 두 집안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퍼지기 전까지 공기철은 양선출에게도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의사로서 서로를 인정했고 집안끼리도 스스럼 없이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분노했고 그래서 더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은 컸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늘 남아있었습니다. 양선출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사님 혼자만의 일 아닙니다. 나선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선출은 흔들림 없는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공기철이라면 확인해야 할 사람은 약사님만이 아닙니다. 나도 봐야 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이 오래된 매듭이 뭐라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나선혜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찾아간다는 건 어쩌면 진실과 마주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배신을 볼 수도 있고 30년 동안 자신이 붙잡고 살아온 기억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모른 척 돌아서기에도 손님이 건네준 제보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양선출은 그런 나선의 망설임을 읽은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시다. 지금 아니면 또 못 갑니다. 괜히 밤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바로 확인합시다. 그 말에 나선에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은 쿵쿵 울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급히 약국 문을 정리하고 성담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님이 말해준 성담시의 작은 안경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선혜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30년을 건너온 이름 하나가 바로 저 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조차 쉽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선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사님, 괜찮으십니까? 나선혜는 떨리는 눈으로 안경점 안을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다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서 확인부터 해보죠. 저도 오랜만에 공원장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떨리네요. 안경점 문을 밀고 들어선 나선혜와 양선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성담시까지 오는 내내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공기철을 마주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바라봐야 할지 그 누구도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이미 손님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선혜가 조심스럽게 자기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말씀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 확인하시러 오신 거죠? 나선혜는 괜히 목이 메어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양선출이 대신 짧게 답했습니다. 네, 혹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직원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두 사람을 카운터 안쪽 작은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매장 안을 비춘 CCTV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유리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번져 얼굴선이 정확히 잡히지 않았고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안경테를 살펴보다가 직원과 잠깐 말을 나눈 뒤 시력 검사를 받고 주문서를 작성하는 모습만 얼핏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화면 속 그 남자의 어깨선과 걸음걸이,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습관 같은 것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나선혜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어 놓지만 몸에 밴 버릇까지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화면은 결국 화면일 뿐이었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 사람을 두고 확신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도 나선혜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슷해요. 정말 너무 비슷한데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양선출도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공원장 같기도 한데 아니라고 우겨버리면 또 아닌 것 같고 이걸로는 모자라요. 직원은 두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문 내역이 적힌 장부를 한번 살펴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 손님 안경을 주문하고 가셨어요. 나선혜의 눈빛이 번쩍 들렸습니다. 주문을요? 네, 렌즈까지 맞추느라 시간이 걸려서 오늘 찾으러 오시기로 했습니다. 아직 안 오셨는데 아마 이따 오시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에 정체되어 있던 공기가 갑자기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선혜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CCTV 화면 한 장면에 기대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 사람이 다시 이곳에 올 수도 있다는 말이 주어진 것입니다. 막연한 의심이 갑자기 구체적인 기다림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선출 역시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온다는 겁니까? 네, 보통 제작된 날 바로 찾으러 오시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시간은 말씀 안 하셨지만요. 나선혜는 아무 말 없이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양선출이 먼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사님, 맞은편에 카페가 있네요. 거기서 기다립시다. 나선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안경점을 나와 맞은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안경점 정면이 보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자리를 잡으면 매장 문이 열릴 때마다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고르고 앉았고 나선혜는 그 앞에 앉았지만 시선은 한 번도 안경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문한 커피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갔습니다. 시간은 이상할 만큼 더디게 흘렀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나선혜는 유리창 너머 안경점을 보며 자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창백하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양선출이 그런 나선애를 가만히 보다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아무 설명도 없었는지, 왜 나만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다 올라와요. 양선출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기철과 구인옥이 함께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문 하나로 양선출은 아내를 잃은 남자이자 배신당한 사람으로 남았고, 나선애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다림은 단순히 사람 하나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30년 동안 붙잡고 살아온 오해와 원망의 실체를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선출의 시선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약사님, 나선애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점 쪽으로 걸어가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것도 아니고 대단히 눈에 띄는 차림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먼발치의 실루엣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른 듯하면서도 어깨가 넓은 체형, 약간 앞으로 숙여 걷는 걸음, 왼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으로만 문을 미는 습관. 그 모습은 며칠 전 약수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남자와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선애는 분명히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실루엣은 그 의심을 다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선애의 입에서 거의 숨처럼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사람, 양선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가야 합니다. 나선애는 순간 다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진짜가 됩니다. 정말 공기철일 수도 있고 정말 아니어서 또 한 번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돌아가기 전과는 같을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안경점 문이 열리고 그 남자의 등이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나선애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숨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안경점 앞에 도착한 나선애는 잠시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겁이라기보다 지난 30년을 한꺼번에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양선출은 그런 나선애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사님, 지금 아니면 또 놓칩니다. 그 말이 등을 밀었습니다. 나선애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양선출과 함께 안경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선애는 자신의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저기 형한 아버지. 그 한마디가 안경점 안의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나선애의 입에서 거의 본능처럼 튀어나온 그 부름에 안경을 받아 들고 있던 남자가 흠칫 어깨를 떨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몸이 먼저 기억한 듯한 놀람? 나선애는 그 짧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자는 분명히 놀랐는데도 뒤를 완전히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이름이 불린 줄도 모르고 혹은 누군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부르는 줄로만 여기는 듯 잠깐 굳어있다가 다시 직원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양선출이 더는 참지 못하고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정한 아빠, 맞죠? 공기철 씨, 당신 맞죠? 그제야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선애는 숨을 삼켰습니다.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고 눈가와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 공기철이었습니다. 나선애가 젊은 날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모두의 원망 속에 사라져버린 남편. 양선출에게는 배신의 중심에 있던 친구이자 의사. 그 공기철이 틀림없이 지금 두 사람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철의 눈빛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반가움도 아니었고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숨기다 들킨 사람의 초조함조차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히려 낯설미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아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정작 본인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의 얼굴. 공기철은 나선애를 바라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고 경계의 어린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 한마디에 나선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양선출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공기철을 노려봤습니다. 아니, 공원장, 정말 저를 못 알아보겠다는 겁니까? 양선출입니다.
양선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안경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띠링 하고 가벼운 종소리가 울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소리가 비수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선에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구인옥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두가 공기철과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던 여자, 양선출의 아내 구인옥이 아닌 뜻밖의 사람. 공기철의 옆에 나타난 사람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나선에는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영 씨, 늘선한 약국의 단골 손님, 누구보다 조용하고 얌전하게 약을 사가던 그 민영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친정오빠 약이라며 늘 비슷한 약을 챙겨가던 사람. 나선애의 약국에서 오랜 세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괜히 말동무까지 해주던 그 민영이 바로 지금 공기철이 서 있는 이 안경점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온 것입니다. 민영도 그 자리의 얼굴들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나, 약사님? 민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을 더 꽉 움켜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낯선 곳에서 마주친 정도의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숨겨온 비밀이 너무 갑작스럽게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들통났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나선에는 혼란에 빠진 채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민영 씨가 왜 여기에 있어요? 민영은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약사님은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미 변명이라는 게 너무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영의 시선은 자꾸만 공기철 쪽으로 향했고 공기철 역시 뒤늦게 들어온 민영을 보고는 굳어있던 얼굴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두의 숨을 먹게 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나선에는 그대로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졌습니다. 양선출의 눈빛도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민영은 더 크게 당황했습니다. 막으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기철은 분명 민영을 보며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끔찍했습니다. 그 말은 나선애의 귀를 찢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남겨두고 사라진 남편이 이제 와서 자기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른 여자가 구인옥도 아니고 나선애가 가장 믿고 있던 단골 손님 민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나선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한 아빠, 방금 누구한테 여보라고 한 거예요? 공기철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엄청난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천천히 민영과 나선애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교활함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준비를 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막막함만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인데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안경점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영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무너지는 상황을 붙잡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양선출이 민영을 노려보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당신이 왜 여기 있고 이 사람이 왜 당신을 아내라고 부릅니까? 설명해 보세요. 당장. 민영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선에는 그 눈물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목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영은 늘선한 약국에서 오랜 세월 자신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공기철을 떠올리면 나선애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한숨을 쉬는지,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이름만 들어도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영이 지금 공기철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잔인했습니다. 민영 씨, 나선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한테 설명해야 할 게 많겠네요. 공기철 씨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모른 척 한 거예요? 약국에 드나들면서 내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민영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약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민영은 끝내 문장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은 단순한 변명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양선출은 한 발 더 다가가 공기철 앞에 섰습니다. 공 원장, 정말 기억이 안 납니까?
공기철은 양선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간을 좁혔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사람처럼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깊은 혼란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그 순간 나선혜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노로만 가득 차 있던 얼굴 위에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스쳤습니다. 공기철의 멍한 눈빛, 자신들을 정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는 반응, 민영을 향해 너무나 익숙하게 건네는 여보, 라는 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기억을 잃은 것이라면? 정말 공기철은 지난 30년을 전혀 다른 이름과 다른 관계 속에서 살아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나선혜가 평생 붙들고 원망해온 모든 이유, 양선출이 아내를 잃었다고 믿으며 견뎌온 세월, 그리고 민영이 약국을 드나들며 숨겨온 정체까지 전부 처음부터 다시 흔들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영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약사님, 제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돼요. 제발 여기서만은. 하지만 나선혜는 그 말을 듣고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똑바로 민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상처 입은 여자의 분노와 끝내 진실을 놓치지 않겠다는 집요함이 동시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여기서라도 들어야겠어요. 나선혜는 천천히 공기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내 남편이 내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필이면 내 약국 단골 손님 민영 씨예요. 이걸 듣고도 내가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경점 직원조차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민영만 바라보고 있었고, 민영은 무너질 듯 떨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이를 악문 채 두 사람 사이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선혜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30년 전 모두가 믿었던 이야기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뒤집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정말 손님의 말대로 그 남자는 공기철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공기철이 나선혜와 양선출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남편은 모든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누구보다도 익숙한 얼굴, 바로 나선혜의 단골 손님 민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도대체 민영은 왜 공기철 곁에 있었던 걸까요? 공기철은 어쩌다 기억까지 잃은 채 살아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모두가 믿어왔던 그 사건의 진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였을까요? 30년 만에 드러난 공기철의 생존, 그리고 기억을 잃은 남자 곁을 지키고 있던 뜻밖의 인물 민영. 이제부터는 사라진 한 남자의 행적이 아니라 감춰졌던 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공기철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민영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